건강을 위한 똑똑한 첫걸음. KBS 1라디오 라디오 주치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각 분야 전문의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 토크 시간입니다.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데 변비가 자주 반복돼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또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일부러 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효과가 또 없는 것 같고 이제 자포자기하는 분들이시라면 오늘 건강 토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박용우입니다. 아, 본인 이름을 까먹었어요. 순간 내가 소개를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을 하신 네, 나머지 네, 오늘 네. 비 와서 그래요. 네. 비가 와서 날이 예. 흐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정미 씨가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은 변비를 예방하는 건강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들고요. KBS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들으시다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저는 이렇게 내보냈지 뭐예요 하시면서 그런 정보도 좋죠. 정보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변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변비가 어느 정도나 오래 변을 보지 못하면 변비라고 할까요?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네. 하루 3회 이하 그리고 주 3회 이상이면은 일단은 정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일주일에 2번 이하로 갔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제 변비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불편해요라고 병원에 찾아오면 다 환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힘을 많이 줘야 돼요. 또 화장실 가면 저는 오래 있다 나와요. 네. 그래도 성공을 맞아요. 못했어요. 네, 나왔는데 개운치 않고 늘 좀 다시 들어가고 싶은 느낌? 네, 네. 그리고 아랫배가 불편해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네. 일단은 다 변비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매일매일 가지 않으셔도 그렇죠. 네, 괜찮은 거죠. 생각보다 네네. 되게 너그럽네요. 일주일 동안 2번 정도만 가도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보나요? 그런 횟수보다는 네. 본인이 불편을 느끼지 느낌. 않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가더라도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 괜찮은데 네, 네. 매일 가더라도 뭔가 정말 힘을 있는 힘껏 주는데도 시원치가 않아요라든지 네. 늘 아랫배가 불편해 이러면 그분들 변비인 거죠 사실은.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평소에는 배변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네. 누가 정말 오늘 이번 주에 화장실 갔어 그러면 그때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나 못 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심각성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내가 평소에 좀 오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 평소에 몇 번 썼지? 이렇게 생각하시다면 아직까지 배가 더부룩하거나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면 아직은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근데 저는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만 딱 빼고 나머지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적어도 하루 3번을 우리가 식사를 한다 그러면 네. 최소 하루에 한 번은 가주는 게 정상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는 화장실을 가는 게 네. 정상이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교수님, 오늘 싸는 변은 언제 먹은 거예요? 그게 보통 이제 너무 자세히 너무 궁금해요. 대장까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도달하는 네, 네. 시간이 네. 대략 한 20시간? 20시간이요? 근데 이제 장에서 길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48시간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느냐. 이를테면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얘네들은 좀 느리게 오래 내려가고 걸리겠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좀 빨리 내려가고. 그 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숟가락 내려놓으면서 화장실 갈래 이렇게 가는 친구들. 예, 있어요. 저는 그래서 먹자마자 바로 이게 가능한가? 근데 그게 아니죠. 네. 걔네가 나오는 건 아니고. 밀려 내려가. 네, 우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아유, 죄송합니다. 물을 마시면. 네, 아침부터. 아침 식사 시간 지난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나면 변이가 느껴져서 화장실을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반사작용이에요. 아.
위장에 장이 이제 운동을 해서 위장에 자극을 주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 욕구가 아. 생기는 게 일종의 반사작용.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내가 약간 변비기가 있나 해서 음식 식이섬유도 네네, 드셔보시고 네. 고구마 뭐 바나나 맞아, 드셔보시고 운동도 좀 해보시는데도 그렇죠. 개선이 안 된다. 네. 이러면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일 때 병원에 가셔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변비라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기능성 변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능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은 제2의 뇌다. 네, 신경 네. 조직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내가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들잖아요. 네. 예. 이거는 내 의지로 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지네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심장 보고 빨리 뛰어, 느리게 뛰어 명령 못 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장도 똑같아요. 너 이제부터 움직여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가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잘 하면 그게 건강한 건데 네. 그게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능성 변비라고 얘기하고 뭔가 병이 있어서 변비가 오는 경우는 이제 기질성 변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다든지 이러면 변비가 올 수 있고 네. 또 뭐 불안, 우울 뭐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뭐 대장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변비가 올 수도 있고 또 네. 우리가 먹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또 변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능성 변비가 대부분이지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이섬유를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나름 노력을 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네.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한 건 아닌지 병원은 한번 찾아가는 게 좋죠. 네. 변비도 유형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개선 방법도 다 다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능성 변비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능성 변비도 또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그 이완성 변비인데 네. 말 그대로 대장의 운동력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여줘서 변을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식이섬유가 좀 풍부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해준다든지 또는 네.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물을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련성 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련성. 되게 스트레스를 이제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네. 대장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경련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면서 얘가 좁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밖으로 배출이 배출을 못 하는 안 거거든요.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과긴장인데 그러면 이제 가스 차고 근데 뭔가 시원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네. 이제 술이나 인스턴트 음식 이런 네. 것들이 오히려 이런 증상을 악화시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직장형 변비. 그러니까 우리가 마려울 때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네네네. 참으면 안 마려운데 되는 내가 거죠. 지금 지하철에 타고 있거나 회의 참석 중이다. 중이다. 예, 예. 이러면 참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면 변이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려운 그 신호가 와야 가는데 그 신호 자체가 둔감해져요. 네. 이러면은 이제 만성 변비로 가는 거죠. 그런 친구도 있어요. 화장실을 자기네 집에서만 진짜 편하게 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어요. 집에서 네, 아니면 전- 밖에 누가 뒤에 기다리는 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냥 싫어요. 다른 우리 집 곳에- 아닌데는 다 싫어요. 그렇구나. 아이들도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맞아, 자기 저희 집 딸이 화장실 그래요. 지금 엄마 닮아서? 그런가 봐요. 어린이집에서는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집에 딱 오자마자 갑자기 이제 막, 그렇구나. 시원하게. 이 심리적인 있어요. 실제로 화장실 불안증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2의 뇌라는 게 정말 맞다는 걸 저는 네.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네. 아이를 보면서.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안 주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배변 훈련 중이라서 예, 또 예. 더군다나 훈련이 약간 필요합니다. 예민한 것 네. 같더라고요. 저는 공중 화장실에 이렇게 네. 지하철에서 급하게 막 가면 뒤에 누가 서 있으면 그렇게 볼일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진짜 고장이라고 써붙이고 들어간 적이 정말요? 있어요. 예. 오. 고장이라고 써붙여. 원래 좀 시간이 좀 긴 편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는데 뭐 책이라던가 요즘 휴대전화 많이 네, 보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본의 아니게 거기서 눌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되게 더
오래 앉아 있게 되는 이거 게 뭔가 아닌가? 다른 데 집중을 하게 되니까. 네네. 그렇죠. 걱정이 그래서 뭐 책 되긴 같은 해요. 거 보지 말라고 맞아, 맞아, 얘기는 맞아. 많이들 하는데. 사실은 보면 안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어쨌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것도 또 안 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이제 이 변비랑 또 밀접한 관련 있는 게 치질, 치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오래 있게 되면 치핵이 생길 위험도 높아지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저희가 지금 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계속 예, 이런 얘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에요.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중간에. 근데 지금 식사 중인 분이 계세요. 아, 정말요? 근데 재밌어서 밥맛이 더 좋네요라고 이렇게 해주시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사실 변비로 고생 많이들 진짜 하시는데 많이 하죠. 이게 맞아. 음식물이 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덜 나오게 되고 맞아요. 이렇게 되는 네네.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이제 그 다이어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먹다 보니까 평소 먹던 양보다 적게 먹기 때문에 줄이는 건가요? 그래서 네네. 이제 나오는 게 적은 건데 앞서 얘기한 유형 중에서 이제 이완성 변비 네. 쪽에 많이 이제 속하게 되는데 일단 물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마셔야 돼요. 물. 네, 네. 그리고 섬유질 많은 채소나 통곡류를 좀 챙겨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사지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완성 변비의 경우에는 장을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장 스스로가 이제 운동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바깥에서 좀 이렇게 그 장이 있는 그 방향으로 그러니까 네. 시계 방향이라고 그래야 되나? 시계 방향이에요. 네. 시계 방향으로 저 이렇게 얼마 전에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좀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 아파하면 손을 바로 갖다 대는 그 부위가 안쪽에 장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장은 지금 잡고 있는 그 가운데가 소장이고 너무 지금 네. 이렇게 잡고 계셔가지고 그 부위인가? 예, 보이는 라디오로 보여드릴 수 그러니까요. 아우 저희 네.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나오는 게 대장. 바깥쪽으로. 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할머니나 엄마가 엄마 손은 약손하고 해줬던 그 네네. 방향이 맞는. 네, 그게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진짜로요?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게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 좀 그 이완 효과를 주잖아요. 네. 그래서 효과를 볼 수도 있고 또 복부 마사지 효과도 나오고. 네. 4069번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선 찬물을 드시고 잠시 후에 아침 식사하시면 변비에 효과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직접 경험하시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 마시는 것 자체가 네. 위 장관에 앞서 얘기한 반사 자극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찬물이면 글쎄요, 하여튼 위가 깜짝 잘 놀라지 잡고 있다. 않을까요? 깜짝 놀라서 이제 갑자기 갑자기 막 움직일 수도 있을 움직일까요? 것 같은데 뭐 꼭 찬물을 드실 필요는 없고요. 미지근한 물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는 거 네, 좋은 물 한 잔 습관. 드시는 건 좋은 습관이고 네. 네. 굳이 위장을 깜짝 놀라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나 먹어야 되는 건지, 사실 무엇을 먹어야 되는 우리나라 건지.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음식 굳이? 자체에 이제 식이섬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는 평소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식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게 하루에 한 이제 식이섬유가 20에서 25g 정도 먹으면 변비 아, 그래요?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김치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나물 뭐. 이제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게 되면 그래도 뭐 나물 반찬이나 네, 뭐 반찬을 네, 많이 네. 챙기게 되는데 바깥에서 먹게 되면 일단 뭐 특정 단품을 먹으면은 반찬이 다양하지가 햄버거 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먹으면 반찬이 다양하지가 않은 데다가 국수 그렇죠. 국수면 뭐 김치하고만 먹게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외식이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한 끼나 두 끼 먹을 때 의식적으로 나물 반찬을 많이 챙겨 먹거나 아니면 네. 샐러드를 좀 챙겨 먹으면 좋은데 앞서 제가 이제 그 변비의 유형을 얘기한 것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경련성 변비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경련성 변비에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이 경련을 일으켜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가지고 이제 배변 양을 늘려놓으면 네. 오히려 그러면 더 네, 이제 더 증상이 일시적으로 좀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먹는 방법은 변비나 이런 거에 좀 상관이 있을까요? 뭐 국수라던가 이런 거는 잘 안 씹고 넘기게 되잖아요. 일단 뭐 그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일단 스트레스가 이제
그 기능성 변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변비에는 도움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채소나 뭐 통곡류를 많이 먹었더니 오히려 배에 가스만 더 차고 더 심해졌다. 이런 사람들은 네. 오히려 음식을 조금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바꿔서 드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말 다 다르네요. 각자 다 이 체질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몸의 상태가 다르시기 때문에 네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물은 그러면 어느 정도나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한 컵 정도 드시면 될까요? 저는 그냥 물은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루에 2리터 막 이런 얘기. 근데 이제 2리터라는 것도 애매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자체에도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굳이 일부러 따로 물을 찾아 먹지 않아도 수분 네. 섭취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물은 2리터를 먹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에는 저도 뭐 동의하지 않지만,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내가 화장실 가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면 네. 내가 알게 모르게 만성 수분 부족인 몸일 수 있어요. 수분 부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에서 이제 그 음식물 찌꺼기들이 내려가면서 이제 거기서 수분을 이제 다시 흡수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대장에서 수분을 좀 많이 흡수하게 되면 변이 딱딱하고 굳어지겠죠. 네. 그게 또 변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변비가 있다라는 거는 내 몸에 수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네. 한번 좀 몸이 좀 변이 좀 안 좋아서 네.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지사제라 그러나요? 이런 거 처방해 주시는 약을 먹었더니 뭐 변비를 유도하게, 그러니까 좀 설사를 유도하게 네네. 하는 그런 약 주시는 경우도 있고, 네. 이게 좀 심해지면 또 다른 약 주시더라고요. 네. 일단 좀 불편하면 가서 처방받는 약들이 약으로도 그럼요.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일부러 참지 말고 어. 그 이제 변비약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가 있어요. 처음부터 센 약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변의 양을 좀 크게 하는 약. 그게 이제 식이섬유 제품이죠.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약의 형태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차전차 씨가 이제 대표적인데 이게 이제 뭐 우리 병원에서도 처방을 하거든요. 뭐 차전차 씨, 해초, 한천, 뭐 셀룰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변비 치료제로 먹게 되면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식이섬유 음식을 먹게 되면 네.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소장에서도 흡수가 안 될 뿐더러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네. 얘네들이 내려갈 때 수분을 지네들이 이제 끌고 내려가면서 배변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이 부드러워지고 배변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변비 치료 효과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약으로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장을 자극해 가서 장 운동을 촉진해 주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약들은 장복하게 되면 네. 장이 알아서 변이를 느껴야 되는데 아, 약에 네. 의해서 자극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런 약을 항상 먹어줘요. 네, 그 변이가 또 둔감해지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변비가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려서 드시면 좋죠. 그러네요. 우리가 변비 있다, 뭐 장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뭐 이런 거 많이들 먹으러. 요즘에는 네네네. 드시잖아요. 그게 장내 유해균을 없애고 유익균만 남기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의 유익균,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내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고 네. 또 중간균이 있어요. 근데 중간균이 훨씬 더 많아. 중간균이라는 거는 해도 되지 않고 이익도 되지 않고 네. 그냥 공생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이 밸런스를 잘 이루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유해균이 조금 득세하게 되면 일부 중간균들이 유해균 쪽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해균이 많아지면 이제 그러면 이제 장내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네,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유산균을 먹어주는 것도 이제 유익균의 뭐라 그래야 되나 지원군 네, 역할을 네, 네. 해주는 거고 사실은 장내의 유익균 중에 유산균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유산균을 잘 챙겨 먹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네. 더 중요한 거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잘 챙겨 먹어주는 거죠. 아,
어떤 게 있나요? 그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나 이제 올리고당이니까 그래서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거는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장내 유익균을 키워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네. 그래서 채소 섭취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때요? 그 만약에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좀 변비 좀 해소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음료수 있잖아요. 식이섬유 들어있다고 하는 것들. 네네네. 그런 거 마시면 약간 느낌적인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앞서서 제가 식이섬유를 하루에 한 20에서 25g 정도 먹어야 변비 개선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식이섬유 음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함량이 그다지 많지가 않은 데다가 네. 얘네들이 맛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안 찾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달달한 맛을 집어넣다 보니 당이 식이섬유 있어. 먹으려고 먹었다가 오히려 당 섭취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음식, 네. 채소나 과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도 좀 해야 되겠죠? 운동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서 이완성 변비의 경우에도 운동 자극을 줘야 네. 그러니까 장도 같이 움직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경련성 변비가 있어도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있는 거를 떨어뜨려주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자율신경의 기능도 좀 더 빨리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운동은 뭐 어떤 유형의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4196번으로 화장실에서 이제 변 보는 건 정상이신데 장에서 수분 흡수가 덜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운전을 직업으로 하시는데 좀 운동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수분 흡수가 부족. 장에서 수분 흡수가 덜 되면은 이게 변이- 딱딱해져서 변이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아니요. 수분 흡수가 너무 지나쳐서 딱딱해지는 거고 아, 수분 흡수가 잘 그래요? 안 되면 그래요? 변이 묽게 나오겠죠. 그렇구나. 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지금 변비 얘기를 하지만 네.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변비도 생기지만 더 흔한 증상이 과민성 장증후군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과민성 장증후군은 어떨 때는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네네. 어떨 때는 설사. 설사인데 이게 완전히 물같이 쫙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무른 변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설사와 변비가 이렇게 반복되면 장이 이제 많이 예민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장이 제2의 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얘가 표현을 지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지가 않잖아요. 네. 통증을 호소하거나 아니면은 뭉치거나? 안 내보내거나 아니면 쫙쫙 내보내거나.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요. 네. 저는 예전에 선생님한테 가보니까 자세를 네. 양변기에 앉지 말고 약간 수세식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이게 쪼그려 앉는 거. 쪼그려 앉아서 하면 훨씬 개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맞아요. 하셨는데 그게 맞는 네,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앉은 각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각도가. 쪼그려 앉아서 네. 우리가 이 무릎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 허벅지 쪽의 각도가 예각. 그러니까 직각보다 더 90도보다 90도 더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러면 네, 그렇게 상체를 약간 숙이셔야 상체를 약간 숙이고 네. 발바닥에 뭐 힘을 줘야 돼요. 받침대를 받쳐서 살짝 올려 잡으면은 네. 그 자세가 그 직장을 이렇게 직선으로 만드는 자세가. 그래서 배변이 훨씬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애기한테 이렇게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발에 힘을 줘 이러고 네. 약간 이렇게 네네. 앞으로 좀 앞으로 숙이라고. 숙여서. 네, 그러면 확실히. 그러면서 네, 효과가 이제 있더라고요. 복부 마사지까지 같이 해주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비를 예, 물러가라. 장이 네, 예, 이게 어렸을 땐 좀 창피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장이 맞아요. 편안해야 우리가 일상생활도 편안하게 그럼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너무나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를 네. 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그렇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이 나 요즘 힘들어서 아니거든. 안 내보낼 거예요. 이러면 힘들어요. 내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구나. 좀 그렇죠. 그거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 건강 토크 시간 변비를 예방하는 건강한 습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우 교수님, 개그맨 남정미 씨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